테크몽이 쓸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탭 S5e 프리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제품은 이제 저한테는 맞지 않는 제품이고, 저같이 S펜을 많이 쓰는 분들이나 뭐 10.1인치가 넘어가니까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그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 원래 갤럭시 탭 S5e는 제가 따로 구입해서 리뷰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걸 제가 메인 태블릿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거든요. 제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S펜을 진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건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태블릿이 될 수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사용할 때 S펜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전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기도 하셨고 해서 제품을 직접 사서 이렇게 리뷰하게 됐습니다. 와이파이의 64기가 모델을 한 42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얘 AP예요. 얘는 스냅드래곤 670을 사용했죠. 요즘 플래그십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35, 스냅드래곤 845, 855 이렇게 8자리를 쓰는데, 얘는 왠지 6으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성능이 진짜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플래그십 중에서 보급형이라 성능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기는 갤럭시 탭 S4하고 갤럭시 탭 S5e하고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긱배치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 S4가 싱글코어가 1800, 멀티코어가 6300 정도 되고요. S5e는 싱글코어가 1600, 멀티코어가 한 5200 정도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성능에서 민감한 거는 이제 램하고 메모리죠. 램은 4기가하고 6기가로 나뉘고, 4기가 램은 64GB eMMC 스토리지하고 짝이고요. 6기가 램은 128기가 eMMC 스토리지하고 짝이에요. 버벅거리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AP가 스냅드래곤 670을 사용해서 좀 낮은 걸 쓰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UFS가 아니라 eMMC를 쓰기 때문에 조금 보급형이기 때문에 좀 더 끊기지 않을까, 버벅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는 어플들이나 사진들이나 이런 거를 대량으로 불러오거나 로딩을 할 때는 속도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근데 가격이 40만원 초반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고 제가 여러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거 버벅거리는 것 때문에 제품을 구입할지 말지 고민할 바에는 태블릿 좀 더 빨리 사가지고 그 태블릿 사용 방법이나 좀 더 익히는 게 낫습니다. 버벅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줄 거예요. 안투투를 테스트해보면 갤럭시 탭 S4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후반대, 갤럭시 탭 S5e는 15만 중반대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안투투 점수로만 따지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갤럭시 탭 S4의 4분의 3 정도의 성능을 내는 거잖아요. 버벅거리는 테스트는 좀 이따 제가 진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갤럭시 탭 S4보다 여기는 갤럭시 탭 S5e가 젤이 더 얇아서 훨씬 더 예뻐 보여요. 똑같은 10.5인치인데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서 보면 베젤도 얇고 무게도 가볍고 두께도 얇아가지고 진짜 예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들은 대부분 이제 16대 9 비율의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요즘 영화도 대부분 16대 9 비율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영화를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16대 10 비율의 디스플레이예요. 딱 16대 9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상하단에 조금씩 검은 줄이 남긴 하는데, 그 레터박스가 그렇게 보는데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아이패드를 보면 그 레터박스가 좀 거슬릴 정도로 위아래에 좀 많이 검은색 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4대3 비율의 문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딱 아이패드 화면에 넣으면 딱 꽉 차는 화면이거든요. 그럼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아이패드 같은 이런 비율이 좋겠지만,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16대 10 비율의 갤럭시 탭 S5e나 갤럭시 탭 S4가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블랙을 샀는데 여기 뒷판의 색깔을 보고 좀 놀랐어요. 얘가 그레이색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여기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같이 비교해보면 갤럭시 탭 S5e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레이색 느낌이 나고, 여기 있는 아이패드는 그냥 그레이색, 메탈에 가까운 그레이색이거든요. 갤럭시 탭 S4에 있는 유광 글라스를 사용한 이 블랙보다 갤럭시 탭 S5e가 표면이 훨씬 더 예뻐요. 디자인적으로는 전면도 그렇고 후면도 그렇고 갤럭시 탭 S5e가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까 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밝기 자동 최적화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있는데, 태블릿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는 근접 센서를 가려가지고 밝기가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게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나뉠 것 같아요. 그건 옵션에서 끌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밝기 기능이 좀 불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제가 직접 수동으로 밝기를 조정해 놓는 타입이거든요. 갤럭시 탭 S4를 사용할 때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못 느꼈어요. 근데 자동 밝기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패드에 있는 그 근접 센서 두 개의 자동 밝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면 갤럭시 탭 S4든 갤럭시 탭 S5이든 그런 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탭을 사용할 거라면 대부분 센서 하나인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태블릿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여러분이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LTE 버전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LTE 버전을 구입할 때 가격이 일반 모델보다 뭐 10만원 뭐 그렇게 훨씬 더 많이 비싼 경우가 많아서 망설이셨을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LTE 버전이 그냥 와이파이 버전보다 4만원 밖에 안 비싸요. 적극적으로 LTE 버전을 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배터리는 약 7000mAh로 갤럭시 탭 S4에 비하면 한 300 정도 낮아요. 근데 저는 그 300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껴요. 3000이나 4000 이 정도 대에 300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진짜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수 있는데 7000이냐 7300이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다만 좀 더 배터리에 대해서는 실사용을 좀 더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언급을 더 이상 안 하도록 할게요. 갤럭시 탭 S4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걔는 사용한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게 여기는 지문인식 버튼이에요. 갤럭시 탭 S4 같은 경우에는 홍채 인식이 있었고 근데 얘는 그런 홍채 인식이 빠지고 측면에 지문인식이 추가됐어요. 후면에 지문인식이 아니라 측면에 넣은 이유는 태블릿을 잡았을 때 손이 어디 있는지는 손 크기에 따라 워낙 다르니까 측면에 넣은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삼성전자에서는 화면을 두 번 터치하면 화면이 커지는 뭐 LG전자의 그 노크온과 비슷한 기술들을 대부분 적용해서 화면을 켤 때는 크게 뭐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근데 태블릿을 만약에 바닥에 놔둬놓고 화면을 끄려 그러면 옆에 있는 잠금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버튼 누르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버튼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 지문 인식이 들어가면서 버튼이 플랫하거든요. 튀어나와 있지가 않아서 따로 이렇게 눌러주려면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뭐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나머지들은 장점이 더 많습니다. 기존에 책상에 올려놨을 때 잠금을 해제하려면은 화면을 두 번 터치를 하거나 잠금 버튼을 눌러가지고 화면을 켠 다음에 안면 인식을 통해서 또는 뭐 패턴 인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잠금 해제를 했는데 이제는 태블릿을 바닥에 둔 채로 옆에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가지고 지문 인식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래 등록하는 방법과 다르게 등록할 때부터 옆에서 손을 터치시켜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처음에 좀 잘 인식이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등록만 해 놓으면은 이제 잠금 해제를 할 때 태블릿을 바닥에 뒀는데도 잠금 해제가 된다는 점은 되게 편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때도 인텔리전트 스캔보다 지문 인식으로 해제하는 게 잠금 해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지문 인식되면 바로 잠금이 해제되기 때문에 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잠금 해제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평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높낮이를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인텔리전트 스캔을 갤럭시 탭 S4에 있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얘는 그런 점에서도 좋아요. 그리고 스피커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치 않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리뷰를 하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와 이러면서 막 과도한 리액션 하면서 막 있어 보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갤럭시 탭 S5e에서 스피커가 4개가 들어간 거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2개만 들어가면 이렇게 태블릿을 파지할 때 밑에 있는 2개 스피커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왜곡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갤럭시 탭 S4에서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알고 얘를 음악을 틀어봤어요. 제가 되게 놀란 게 갤럭시 탭 S4보다 S5e가 훨씬 더 소리도 크고 더 풍부한 소리가 납니다. 삼성에서 하만카돈을 인수한 다음에 좀 고문을 했나봐요. 똑같은 조건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돌비 앰모스피어를 켜고 테스트해봤고 돌비 앰모스피어를 끄고도 테스트해봤는데 얘가 무조건 소리가 크고 웅장하고 선명했어요. 특히 이제 가요를 들을 때 사람의 보컬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 대역이 앞으로 더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 그럼 보컬이 중요한 노래에서도 얘가 좋은 음질을 보여줬어요. 단 이제 S5e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 일부 노이즈가 섞이긴 해요. 조금 치직치직한 소리가 들리는데 볼륨을 한두 칸 낮춰도 훨씬 더 큰 소리와 더 풍부한 소리를 들려줘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제가 기대한 거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부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상급 모델의 소리가 나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다음에는 이 음질에 대해서만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음질이 더 좋다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혹시 탭 S4하고 S5e하고 같이 있으면 비교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진짜 버벅거리는 결과가 궁금하셨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풀옵션으로 돌려봤어요. 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달리든 뭘 하든 얘가 끊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게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좀 더 가혹한 조건을 세팅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멀티태스킹을 해봤어요. 멀티태스킹 조건은 블레이드 앤 소울이란 게임이 있어요. 수용으로 몇 번 해봤던 건데, 그래픽을 최대로 설정한 다음에 자동 사냥 모드로 계속 사냥을 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옆에서 동영상을 띄우면서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스크롤 해봤어요. 그래도 별로 끊기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멀티태스킹 버튼을 눌렀을 때 좌우로 드래그를 했을 때는 조금씩 버벅버벅 하는 게 좀 느껴지긴 했는데, 여기에서 더 심한 조건으로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 트위치라는 방송까지 켜고 유튜브도 켜고 블로그도 켜고 이렇게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히 좀 끊김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버벅거려서 못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버벅거림은 절대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버벅거림이 수준이 아니라 좀 버벅거리네, 근데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 정도의 버벅거림이고, 갤럭시 탭 S4도 이거보다 좀 더 부드럽긴 하지만 그렇게 막 극명하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버벅거리는 것 때문에 갤럭시 탭 S5 1을 못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정보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건에서 특히 버벅거리는지, 수백 개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렇게 넣어놓고 썸네일 뜨는 속도 이런 거 0. 몇 초 차이 나는 거 뭐 그 정도 가지고 차이가 난다고 하셔서 이걸 못 산다고 하시면 다른 안드로이드 탭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거마저 걸리적거린다면 아이패드로 가셔야죠. 너무 여러분들이 버벅거린다 했을 때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을 안 해놨으면 구독 버튼 누르면 버벅거림이 훨씬 덜 할 거예요.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S펜이 안 돼가지고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얘가 S펜이 안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S펜이 보통 한 3, 4만원 하니까 3, 4만원만 더 내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S펜을 지원하게 되면 가격이 적어도 10만원이 올라요. S펜에 적용되는 기술은 EMR이라는 기술이고요. 애플 펜슬에 적용되는 기술은 AES라는 기술이에요. 이 스타일러스 펜의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영상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갤럭시 탭 A6 10.1이 있었어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S펜이 지원하는 모델과 지원하지 않는 모델을 따로 내놨거든요. 그게 코드명으로 보면 T580하고 P580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 제품이 S펜만 차이가 나는데 가격 차이가 10만원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 탭 S5e에 S펜이 안 들어가고 10만원 넘게 가격이 떨어진 거에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S펜이 되는 모델, S펜이 안 되는 모델을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내놓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사실 태블릿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라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다 거의 대부분 아이패드 쓰지 안드로이드 태블릿 쓰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지 않아요? 자가 잠식이라 그러죠. 삼성전자 자체에서 이렇게 자가 잠식하는 그런 제품을 내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3.5 이어폰 단자가 없죠. 별도의 젠더를 이제 구입할 때 제공을 해주는데 그 젠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어폰을 꽂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어폰을 꽂기 위해서가 아니라 3.5mm 이어폰 단자가 꼭 있었으면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3.5mm 이어폰 단자 홀에다가 저는 유심 트레이 핀을 꽂아놔요. 그 유심 트레이 핀 액세서리가 여기 3.5mm 이어폰 단자에 꽂을 수 있는 그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걸로 제가 언제든지 유심 트레이에 이렇게 꽂아서 트레이를 뺀 다음에 SD카드를 바로 넣을 수 있거든요.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의 실제로 결과물이 어떤지 보려고 할 때 노트북에 옮기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디 놀러 갈 때 노트북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태블릿은 들고 다녀요. 이 태블릿으로 사진을 옮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SD카드를 그냥 그대로 꽂는 방법입니다. SD카드 리더하고 OTG를 따로 들고 다니면은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항상 여기 3.5mm 이어폰 단자에다가 유심 트레이 핀 꽂아 놓으면은 그런 거 따로 챙길 필요도 없거든요. 가격도 얼마네요. 뭐 한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유심 트레이 핀을 못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아쉬워서 3.5mm 이어폰 단자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그 이어폰 홀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 아쉽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얘 두께가 5.5mm인데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으면 위아래로 거의 1mm 이하의 두께가 남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휘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두께라면 차라리 3.5mm 이어폰 단자가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만큼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어폰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어팟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 레이턴시라고 지연율이 많이 낮아지긴 해서 영상을 볼 때 소리와 화면이 안 맞는 것들을 어느 정도
거의 최소화시켜놨지만 그래도 그거를 제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아서 사용할 때 리듬 게임을 하시거나 뭐 영상 그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유선 이어폰을 꼭 써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어폰 단자가 없고 따로 이렇게 젠더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뭐 젠더가 분실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주 쓰는 유선 이어폰이 있다면 그 유선 이어폰에 항상 꽂아 놓은 채로 사용하면은 뭐 분실은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콜 앤 메시지 컨티뉴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스마트폰에서 오는 문자나 전화 이런 거를 태블릿에서도 그대로 옮겨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죠. 이게 생각보다 사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갤럭시 탭 S5e LTE는 지원하지 않고요. 와이파이만 현재 지원하는 상태고 스마트폰도 아무 스마트폰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최근에 나온 일부 스마트폰만 지원을 해요. 갤럭시 10이라든지 갤럭시 A 시리즈 최신 모델이라든지 노트 9도 심지어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이 기능을 좀 여러분들께 상세히 리뷰해보고 싶었지만 삼성 플로우하고 따로 비교하는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할게요. 그것도 이렇게 알람이 오면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이랑 약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콜 앤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장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따로 영상으로 찍을 테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갤럭시 탭 S5e는 사은품이 갤럭시 탭 S4에 비하면 좀 부족하긴 해요. 가격이 물론 더 낮은 태블릿이니까 예전에는 키보드 케이스 이런 걸 줬는데 얘는 키보드 케이스가 있는데 포고핀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제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키보드 케이스는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방식의 키보드 케이스입니다. 뒤에 자석 형식으로 돼가지고 붙었다 떨어지는 방식이라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AP 성능이 조금 더 낮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eMMC 메모리를 써가지고 성능이 좀 많이 낮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성능은 괜찮았고 버벅거리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눈에 띄는 차이가 솔직히 없진 않은데 사용하기 문제가 될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S펜이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얘가 S펜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올해 말쯤 되면은 갤럭시 탭 S5가 나오니까 걔는 아마 S펜도 되고 기대해보건대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중국산 저가 태블릿이나 뭐 해외 직구 패드들을 추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얘랑 비교하게 되면 가성비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얘는 갤럭시 탭 S3에도 지원하지 않고 S4에만 지원했던 굿락이라는 어플을 지원하고 멀티스타라든지 그런 멀티태스킹에 특화된 삼성전자의 어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저는 가성비가 좋고 얘를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스피커도 갤럭시 탭 S4보다 더 좋고요. 디자인도 더 이뻐서 동영상 감상용으로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지금 이만한 태블릿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삼성 덱스도 되니까 제가 덱스에 대해서도 할 말 많은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따로 찍을게요. 덱스에 대해서만 10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탭 S4에 대해서도 올린 영상이 한 수십 개 되잖아요. 갤럭시 탭 S5e도 앞으로 올릴 영상이 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로 물어봐 주시고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테스트했으면 하는 것들을 적어달라고 했었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걸 이번 영상에서 다 담아내지 못해서 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다고 1시간짜리 리뷰 영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갤럭시 탭 S5e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